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 기초간호학 해부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순환계 중에서 림프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환계에서 혈액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혈관,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림프계는 요거와는 다른 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다라면 심장에서 대동맥을 따라서 전신으로 갔다가 다시 혈관을 타고 대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이죠.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이거 외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즉 전신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서 림프관이라고 하는 관을 따라 흐르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요거와 관계된 아이들을 우리가 림프계라고 합니다. 전신에 있는 정체되어져 있는 수분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지용성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림프계의 기능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림프계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알진 않으시더라도 림프계 하면 면역하고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림프 장기에는 여러 장기가 있습니다. 흔하게 이야기하는 림프절도 있고 편도도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는 두 가지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바로 흉선이라고 하는 아이와 비장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림프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흉선과 비장입니다. 둘 다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림프 장기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림프 장기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흉선의 키워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흉선이 작아요. 이건 성인을 기준으로 그림이 나온 거라서 작게 나와져 있는데 흉선의 키워드는 태아기나 영아기에는 크고 사춘기 이후에 퇴화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너는 흉선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비장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위치로는 위에 뒤쪽에 왼쪽에 있는 아이이면서 이 비장이라고 하는 아이가 흔히 이름 때문에 소화기관으로 특히 한방이라고 하는 과목에선 비장이 소화와 관련된 장기로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얘는 소화의 기능은 없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비장을 찾는 키워드는 뭘까? 앞에서 우리 적혈구는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120일을 산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적혈구가 수명이 다하면은 파괴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적혈구를 저장하는 장소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림프 장기를 각각의 키워드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림프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면역은 정말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선천면역만 보이지만 우리 내용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그리고 후천면역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후천면역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선천면역은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선천면역을 찾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유전적으로 획득됐다. 그리고 특정 항원에 노출되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아이들인가 라고 보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과립백혈구.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백혈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핵구, 무과립 백혈구 중에서 하나인데 이 아이들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단핵구라고 하는 아이는
특정 장기에서 서식하면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단핵구 대식세포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각각의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유전적으로 획득되는 면역이다. 특정 항원과 접촉되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 요게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후천 면역인데요.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건 림프구가 담당을 하는데 후천 면역은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항체입니다.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후천 면역은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다 하죠. 자, 하지만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항체가 있다, 없다. 자, 그런데 이 항체가 어떻게 획득됐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후천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연 능동인데요. 여기에서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항체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어. 능동인데 항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항원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항원을 만나야지만 항체를 만들 수 있어서 인위적으로 항원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항원을 병원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병원균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연능동은 자연스럽게 항원을 만나서 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가 생겼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자연 능동 면역이 되는 거죠. 이와 대비되는 게 바로 자연 수동인데요. 자, 아까 능동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수동은 남의 것을 받았어. 여기에서 남의 것은 바로 남이 만든 항체라고 하는 아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항체를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라고 봤더니 인위적으로 넣어줘서 받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았어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몸에 넣으려면 일반적으로 주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혈이라고 하는 혈액을 받는 것도 주사를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건데 얘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주사를 넣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즉 다른 사람의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내 몸에 들어왔어 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받았어.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받았어 라고 하는 게 자연 수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수동 면역의 키워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를 키워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엄마로부터 받았어가 선천 면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유전적으로 받는 거, 즉 우리 선천 면역을 앞에서 유전적으로 획득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엄마로부터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뭔가를 받을 때에는 아빠 것도 받죠. 그래서 유전은 엄마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단어에서, 문장에서 그냥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바로 자연 수동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는데 엄마로부터 어떻게 받았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받았다. 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우리 모유 수유 초유가 워낙에 면역체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자연 수동 면역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 능동인데요. 똑같이 능동이라고 하니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 그런데 인공, 자연스럽게 항원을 만난 게 아니라 인공, 인위적으로 항원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부러 항원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 항원은 병원균이라고 했었죠. 병원균을 만나게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인체 실험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쵸? 바로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병원체를 몸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를 몸에 넣어주면 이 아이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인지를 해서 항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능동 면역은 일부러 병원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끔 하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키워드가 예방접종 그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공수동 면역은 수동이니까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줬는데 자연스럽게 넣어준 게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넣어줬대요. 제 몸 안에 뭔가 남의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주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들어진 항체를 주사를 통해 넣어주는 경우인데요. 언제 이런 게 필요한가? 즉 제가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환자 바늘에 찔렸어요. 근데 저는 B형 간염 항체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넣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헤파빅이라고 하는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면역 글로불린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글로불린은 바로 혈장 단백질에서 이야기한 그쵸? 글로불린 자체가 면역, 항체 기능을 하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제 몸 안에 우선 다량의 항체가 있음으로써 병이 좀 더 발전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게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또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혹시나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를 목적으로 맞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보실 만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문제까지 완벽하게 보셔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후천 면역에 있는 자연 능동, 자연 수동, 인공 능동, 인공 수동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